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중소기업 20년차 직장인입니다. 1억 모으기 현실적으로 진짜 힘듭니다. 1억에서 2, 3억 가는 것도 만만찮게 힘듭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단 중소기업 오래 다닌 것 자체가 힘들죠. 야, 중소기업 20년차 진짜 오래 다니셨는데, 왜냐면 중소기업 다니면 다 아시겠지만 오래 다닌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예, 근속기간이 다 있습니다. 뭐 대기업 같은 거 보면 이제 대기업 근속한 15년, 20년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보통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사람도 많잖아요. 이분 그리 20년 동안 쭉 다니셨네. 그래도 저것도 쉽지 않은 거죠. 대단하십니다. 그 힘든 중소기업에서 20년 동안 버틴 거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버텼으니까 앞으로도 버티겠죠. 사실 뭐 대다수는 중소기업 다닐 수밖에 없어요. 좋든 싫든 간에. 근데 중소기업은 좀 많이 아쉽죠. 뭐 환경적인 부분, 급여적인 부분, 복지 같은 부분. 예, 뭐 대기업 같은 게 명절 되면 이제 명절 보너스 나오고 아니면 이제 뭐 정기 상여금 나오겠지만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절 상여도 없고 뭐 보너스도 뭐 얼마 안 됩니다. 보너스도 회사만 다르겠지 뭐 20만 30만 원. 뭐 그것도 안 좋은 회사도 많이 있어. 중소기업 중에서 형편이 좀 안 좋은 데는 그냥 서문세트 몇 개를 그냥 치우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이지만 예전에 명절 됐을 때 그때 김박스 받았어. 김박스. 예. 김박스 그 덩치만 크고 안에 까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 이게. 김은 얼마 없더라고. 박스는 그 라면 한 박스 크기인데. 사실 중소기업이 돈 모으기 힘들지 대기업 다니는 사람보다. 왜냐? 급여가 적으니까. 급여가 적으니까. 근데 돈을 못 모으는 건 아니에요. 돈을 모을 수 있어. 저도 중소기업 다닐 때 돈 모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2년도에 중소기업 다닐 때 월급이 세전 180만 원, 세금 떼고 163이었어. 잔업 없이 그냥 기본 근무. 오전 10시부터 이제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일해가지고 받는 돈이 오전 10시가 아니죠. 오전 10시부터 10시간 일해가지고 받는 돈이 세금 떼고 163이었어요. 이렇게 받아서 한 100만 원씩 요금 넣었습니다. 100만 원씩. 이러면서 집에 생활비도 좀 보탰어요.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신 어떻게 살았냐? 일단 그때 스마트폰 그때는 폴더폰 썼습니다. 열고 닫고 하는. 아직 스마트폰이 보급이 안 되신 그런 시기라 가지고 스마트폰 이제 갓 도는 시절입니다. 터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갓 넘어오던 그러니까 갤럭시 이제 S2 나오는 그 시절. S2가 갑자기 확 보급되는 전설의 명기죠. 갤럭시를 이렇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렸던 그 폰. 근데 그때 스마트폰이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많이 쓰고 하지 않았어. 약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여서 전 좀 나중에 스마트폰 넘어갔었거든요. 아무튼 그때 스마트폰 안 쓰고 기본 요금 한 2만 5천 나왔나? 그거 쓰고 버스 타고 댕기고 음, 웬만하면 거의 안 쓰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돈 모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뭐 그 나이 때 하고 싶은 거 차 끌고 다니고 했으면 돈 못 모았겠지 이게. 예. 사실 중소기업은 여러분 아시겠죠? 월급이 좀 아쉽습니다. 월급이. 예, 돈을 많이 받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만고만합니다. 그럼 그런 고만고만 상태에서 돈을 모으려면 적게 써야겠죠. 아니면 뭐 투잡을 뛴다거나 뭐 그 중소기업 말고 뭐 투잡 뛴다거나 요즘에 그런 분도 있더라고. 중소기업 다니면서 퇴근에 배달 뛰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뭐 돈을 좀 더 버는 케이스 있고. 일단 중소기업 떠나가지고 일반 직장인이 1억을 모으는 게 정말 힘든 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억을 모았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직장에서 오래 했다는 겁니다. 안 그만두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직장을 안 그만두고 오래 근무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직장 그만둔 사람 있다 해도 직장 그만두고 나서 바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공백기가 있잖아.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동안 또 돈을 까먹습니다. 이게 먹고 놀고 하면 돈 많이 까먹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억을 모으려면 중간에 그만두는 거 없이 공백기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한 직장에서 안 그만 계속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을 1억 이상 모았다는 그만큼 돈을 잘 모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일을 그만두지 않고 노는 거 없이 성실하게 다녔기 때문에 돈을 모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뭐 직장생활 1년도 못하고 그만둔 사람들 수두 빼빼기잖아, 이게. 지금 뭐 취업이 어렵다 하더라도, 뭐, 한 군데서 오래 근무한 사람도 많이 없잖아요. 물론 그만큼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 것도 있겠지만. 1억에서 2, 3억 가는 것도 만만치 힘들다. 힘들죠, 이게. 월급만 모으는 게 힘들지, 이게. 근데, 월급만이라도 모으셔야 돼요, 월급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에 중소기업 1억 모으잖아. 그럼 빌라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빌라 뭐 투자 가치도 없는데 왜 가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내가 중소기업 다녀도 내 보금자리 있으면요. 이 삶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 막 2억 정도 모았잖아. 그럼 아파트도 갈 수 있어. 구축 아파트 정도도 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소인한테는 중고차도 사치인가요? 아니, 출퇴근 때문에 차 조그만 거 하나 사는데 평일에 대중교통 타고 어떻게 다녀요? 이게 회사마다 다르죠. 회사에서 기름값을 좀 제공하면 뭐 차 타고 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딨냐가 중요하죠. 회사가 만약에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거리가 가까우면 대중교통 타고 가면 되고요. 회사가 대중교통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면 차 타고 가야죠. 일단 일반 보통 그 직장인이 직장 다니면서 이런 거 먹는 건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도 해야죠, 이게. 힘들어도. 이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석적인 방식이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모으려면 평소 소비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자가용 굴리면 안 되고, 휴대폰도 중저가 부대 자급제로 알뜰폰 쓰고, 카페 커피도 참아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남들 하는 거 다 하다 보면 돈 못 모읍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돈을 모으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부업으로 돈을 더 벌거나, 아니면 부업으로 돈을 못 벌면 아껴 쓰거나. 소비 습관을 바꿔야 돼요. 네, 많이 바꿔야 되죠. 일단 안 쓰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안 쓰는 쪽으로. 내가 정말 필요한 소비에 아니고서야 안 쓰는 쪽으로 가야 돼. 근데 이걸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죠. 워낙 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돈을 줄게 벌어도 남들 그 나이 때 하는 거 나도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가용은 굴리면 안 된다. 이거는 근데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 회사에서 기름값 지불하고 회사가 너무 멀리 있으면 차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면 차가 필요합니다. 휴대폰은 중저가 모델 자급제. 뭐 휴대폰 플래그십 모델 사도 됩니다. 대신 오래 써야 돼. 잘 들으세요. 저는 무조건 뭐 보급형품 써라 이렇게 말씀 못 드려. 대신에 플래그십 모델 사고 한 5년 쓰면 됩니다. 5년. 뭐 아이폰 사도 아이폰 뭐 프로맥스 가지 말고 기본형 사가지고, 요즘 기본형 잘 나왔더만 보니까. 기본형은 좀 회자스럽게 나왔더라. 나 다른 거 칭찬 안 할게. 세븐틴 다른 거 별론데 기본형은 좀 잘 나왔더라. 기본형은 스펙 좋게,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고. 근데 프로맥스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 그거는 디자인도 구리고. 그러니까 뭐 그런 아이폰 17 기본형이 129만 하잖아요. 그럼 아마 쿠팡 같은데 좀 할인 좀 받으면 110만 원대 살 수 있을 거야. 그럼 요즘에 신제품 친구는 막 그렇게 엄청나게 후덜덜하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그거 사가지고 한 6년 좀 쓰겠다 생각하면 괜찮아요. 대신 자급제로 사야겠지. 자급제로. 5G 요금제 약정을 하지 말고. 저는 무조건 보급형폰 쓰라고 말하는 것도 웃겨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 젊은 사람들은 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폰 가지고 뭐 게임하고 이렇게 뭐 유튜브 보고 다 하는데, 보급형이 좀 답답한 건 있어. 보급형이 살 때는 좋은데 좀 오래 쓰기엔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량이나 램 같은 게 좀 후달리다 보니까. 저도 갤럭시 S8 7년째 쓰는데 성능 문제 없다. 아니, 문제 있어요. 문제가 뭐가 없어. 나도 예전에 갤럭시 S8 노트 썼는데 문제 많아가지고 스마트 터졌어, 이게.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문제가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고 하는데 그냥 참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이제 어플 같은 쓰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것저것 깔고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성능 느려지고. 예. 배터리도 빨리 따르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참고 쓰는 거죠, 여러분.
저렇게까지 쓰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 나는.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또 플래그십 살 거면 한 5년 쓴다는 생각으로 사시면 전 괜찮다고 봐요. 무조건 아끼는 것도 문제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무조건 지독하게 정말 눈물 쥐어짜듯이 아끼는 것도 문제 있어요. 카페 커피도 참아야 된다. 그냥 웬만하면 그냥 믹스 먹고, 근데 사실, 일반 평범한 사람이 돈 모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돈이 모입니다. 예. 너무 쥐어짜내면 사람이 지쳐, 여러분. 그러니까, 남들하는 거 다 하면 돈이 안 모이고, 너무 또 쥐어짜내면 금방 지칩니다. 적당히 써야 돼, 적당히. 적당히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으고, 이제, 허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치대로만 돈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돈이 안 모인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면,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좀 점검을 하세요. 생각보다 돈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여자분들 짜잔에 돈 많이 씁니다. 그런 거 주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계부는 꼭 적으세요. 가계부를 적어야, 내가 어디에 돈이 나오고 어디에 돈이 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 스마트 어플로 가계부 적지 마시고요. 직접 그 수기를 적으세요. 그 다이소 같은 데 가가지고 1,000원 좀 사거든요. 수첩 같은 거. 그거 사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적고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보고 나서 앞으로 어떤 돈을 줄이면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는 게 본인한테 좋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